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계별로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기 전에 우선 자기소개서의 기본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자소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계기로 특정 대학교의 특정 학과에 지원 동기가 생겨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다양한 활동을 했고 진학 후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할 것이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전체적으로 대학교나 학과의 인지상을 반영해야 돼요. 그럼 자기소개서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될까요? 먼저 대학교 학과 인재상을 확인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 활동 내용을 정리하세요. 그 다음 앞에 두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1차로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다시 2차 피드백을 받으면 됩니다. 5번과 6번은 제출 이전까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 1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인재상은 대학교 학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션, 비전, 인재상, 교육 이념을 확인해주면 돼요. 내용이 꽤 많을 텐데 강조되는 내용이나 반복되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자소서 전체에 녹여내세요. 인재상을 녹여내는 비율은 대학교가 2, 학과가 8 정도인데요. 대학교는 전혀 반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는 정도면 충분해요. 학과 인재상의 경우에도 너무 과하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예시에서 대학교별로 또 학과별로 인재상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시죠? 본인을 인재상에 맞게 포장하는 것도 자소서의 핵심 중 하나예요. 지금부터는 자소서를 준비하는 전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집중! 인재상을 잘 정리한 다음에는 활동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로 빼먹는 활동이 없도록 우선 모든 내용을 적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세요. 그 이후에 내용을 간추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결과물을 컨셉으로 만들면 돼요. 자소서 작성에 맞춘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 예시만 보여드릴 거지만 여러분은 모든 내용을 적으셔야 돼요. 먼저 두세 문장 정도로 활용 내용을 번역붙여가면서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활동 내용을 통해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을 옆에 적으세요. 그렇게 모든 활동 내용과 강점을 적었다면 앞에서 정리했던 대학교 학과 인재상에 맞춰서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 강점은 빼내도록 하세요. 보통 하나의 활동에서 2가지 정도의 강점을 보여주면 충분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활동 내용과 강점 리스트를 완성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를 주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체크되지 않은 활동 내용과 강점들도 인재상에는 부합하지만 기계공학과와 더 연관된 활동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대학교 학과에 맞는 활동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빼놓으세요. 나라는 학생에 대한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만 내 자소서를 읽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경영학과에 지원했던 이 학생의 예시를 보면 활동 내용에서 뽑아낸 자기주도성, 리더십이라는 강점을 메인으로 내세워서 컨셉을 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소서를 통해 뭐든 먼저 행동하는 리더십을 가진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인재상 요소에 맞게 협동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더 좋은 자소서가 되겠네요. 이렇게 활동 내용을 다 정리했다면 그 활동 내용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겠죠? 팩트만 나열하는 것보단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더 와닿을 테니까요. 스토리는 쉽게 말해서 팩트에 살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로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요? 정리했던 팩트 이외에도 앞뒤에 연결시킬 수 있는 4가지 추가 내용을 정리했어요. 더 사실적이고 세세할수록 스토리가 생생해지니까 많이 생각해보세요. 이제 논리적 순서에 맞게 2가지를 섞으면 되는데요. 스토리를 짠 뒤에는 이 스토리를 읽었을 때 앞에서 정했던 컨셉이 잘 드러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어떤가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먼저 나서서 변화를 일으키는 액티브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느낌이 확 와닿지 않나요? 자소서 문항별로 대학교가 궁극적으로 지원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1번은 지원자의 학업 상황에 대해 묻는 내용인데요. 이 3개를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1번 문항에 배치하세요. 2번 문항은 활동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사실 자소서 그 자체라고 봐도 되긴 하지만 되도록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고 가장 킬링 파트가 되는 스토리를 넣으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은 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4번 문항에는 지원 동기나 미래 계획에 관한 스토리를 넣으세요. 글을 다 썼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쓰기 전에 내용 피드백이 필요해요. 내용 자체와 구성에 대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아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그리고 평소 내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부모님께 여쭤보는 것도 좋아요. 1차 피드백까지 마쳤다면 드디어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좋은 내용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좋은 글을 쓰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글을 쓰면서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에요. 2갈씩 문장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으세요.
그 다음은 스타라고 불리는 글쓰기 기법인데요. 특히나 배우고 느낀 점이 매우 중요한 자소서에서 짜놓은 스토리를 글로 옮길 때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주어 반복. 어차피 내 자소서의 주어는 나이기 때문에 주어를 뺐을 때 문장이 매우 어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생략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은 의사가 불확실한 표현인데요. 본인의 주장에 확신이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다음은 글을 다 쓴 뒤에 체크해봐야 할 것들이에요. 뭐뭐 하게 되었다, 뭐뭐 할 수 있었다, 뭐뭐 하기도 했다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쳐내세요. 접속사가 너무 많으면 완성도가 낮아 보여요. 없으면 문장 연결이 안 되거나 강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전부 지우세요. 마지막, 계속 같은 표현으로 문장을 마무리하면 지루한 글이 될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을 자주 썼다면 아래 예시처럼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자기소개서 초안을 다 작성했네요. 2차 피드백은 다양한 사람에게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내용뿐 아니라 글, 표현까지 피드백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모든 피드백을 수용하긴 어려우니 반복적으로 지속된 부분이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수정하세요.